오늘은 이 법인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강의했던 거는 그 법인세가 순서대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좀 뒤죽박죽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법 개론 강의인 이 법인세부터 이제 순서대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법인세는 법인 이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이 뭐가 있죠? 당기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법 개론 보시면 이 소득세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그 개인이죠, 개인.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인은 실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편의를 위해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오려면 개인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이 법인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 있죠. 개인이 돈 띄어먹고 안 갚는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 법이 민법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민법 보시면은 돈을 변제 안 한다.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강제 집행 하면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강제 집행도 그게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 돈을 그러니까 빌려준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은 되돌려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을 필요하니까 법인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 개인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부가가치세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는 소비세예요. 이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이 소비세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겠죠. 소득세는 소득 자기가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비세는 재화나 용역 있죠. 재화나 용역 소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 개인 있죠. 개인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3대 그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세수가 만약 200조다 그러면은 거의 이게 3등분입니다.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정도만큼 그만큼 한 25%, 25%,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세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법인세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법인세가 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가 소득세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중급액이 있죠. 중급 회계를 알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 있죠.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것. 회계 처리가 뭔지 아시죠? 그 기장입니다. 기장.
장부에 기록한 것, 그거에 대해서 그 세무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처음에는 부가가치세가 좀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렵게 나오잖아요. 2차 시험 보면은.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그 문제 해석하고 문제 풀 때 짜증난다. 그리고 그다음 소득세는 처음에만 좀 어렵지 재밌어요. 소득세는 딱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한 만큼 투입하면은 산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재밌습니다. 재밌고 참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고 그 문제도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 지엽적인 게 나오죠. 지엽적인 거를 알면은 맞고 지엽적인 거를 모르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또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이 강해서 잘 까먹습니다. 한 달 정도 문제 안 푼다? 그럼 다 까먹어버려요. 2, 3일만 지나도 뭐 까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까먹지는 않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겠죠? 법인세는 기본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인 거 전부 다 하고 어려운 건 제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지엽적인 것도 다 해야겠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뻘소리는 그만두고 그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세 대상 있죠?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완료 소득, 이렇게 이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각 사업연도 소득. 그리고 이거 기업의 미완료 소득 있죠. 이거는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용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투자를 안 하잖아요. 투자. 자기가 공장도 짓고 자기가 돈을 벌어들이면은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하니까 그 한시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기업의 미완료 소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용입니다. 2차용. 그리고 청산소득은 기업이 이제 해산 등기하고 청산 절차 진행할 때 이때 발생한 소득이죠.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그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 법인이 자기들이 영업활동 안 하고 땅 투기하는 겁니다. 땅 투기를 할 때 그러면 법인세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높아요. 42%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10%, 20%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낮죠? 세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인을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가지고 땅 투기 방지 목적으로 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법인 소득은 뭐라겠죠?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이다. 그럼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세율 10%, 20%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 기준 있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익입니다. 근데
세법 있죠, 세법. 세법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그리고 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 이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한다. 그리고 세법전 있죠. 법인세 세법전 보시면 입금 항목이 쭉 있어요. 매출액 있고 이렇게 쭉 임대료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항목도 쭉 있어요. 매출원가 송금, 임차료 송금,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런 식으로 송금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은 1차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을 새롭게 구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차이만 세법하고 기업회계 그 차이 있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금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빼가지고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을 도출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가지고 나오죠. 사업연도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연도 종료일이 만약 12월 31일이다. 그러면은 그 달에 말일부터 해가지고 세 달이니까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납부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과세 기간별로 얻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연도죠.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 과세 기간별로 얻은 소득이다. 그거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더하고 송금산입 빼가지고 도출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입금산입은 뭐고 송금산입은 뭐지? 이런 의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입금산입은 뭘까요? 순자산 증가 항목. 송금산입은 순자산 감사 항목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겠죠. 순자산 증가한다는 게 뭘까요? 순자산이 증가한다. 법인입니다.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순자산 증가한다라는 거는 현금이 유입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매출이 발생한다. 매출 채권이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해가지고 매출 채권이 생긴다. 또는 매출이 발생해가지고 현금이 유입된다. 이게 순자산 증가입니다. 이게 입금이에요. 순자산 증가 항목이다. 입금 항목은 순자산 증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송금 항목은 순자산 감사 항목이다. 뭐가 있죠? 매출원가, 인건비, 접대비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수익하고 입금하고 둘이 비슷하겠죠. 수익이 발생한다. 그거는 매출액이 발생해가지고 매출 채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수익하고 입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하고 입금은 비싸다, 같은 개념이다. 또 비용하고 송금, 비용도 매출원가잖아요. 매출원가, 송금도 매출원가, 인건비 이런 겁니다.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거다. 그러면은 이 차이 있죠? 차이, 기업회계하고 세법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만 조정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죠?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 이자 수익 있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 법인은 발생주의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발생주의. 그럼 이 미수이자라고 인식하죠. 미수이자. 내가 다른 법인한테 자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연 10% 받기로 했다. 그러면 기말 현재 못 받은 거잖아요. 약정을 할 때 2년 뒤에 받기로 했다. 원금하고 이자는 2년 뒤에 받기로 했다. 1년 뒤에 받기로 했다고 할게요. 어쨌든 그럼 기말에 현재 못 받은 거예요. 5월 1일에 빌려줬기 때문에 다음 년도 5월 1일날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에는 현재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미수이자를 인식하죠. 근데 세법은 뭐라 하겠어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그러니까 약정 있죠. 실제 계약서상 받기로 한 날 다음 연도 5월 1일 약정일 있죠. 그때 세법은 약정일 계약서상 약정일 실제 권리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권리가 확정되고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 그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 날 그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미수이자를 이미 인식했어요. 미수이자 보시면 자 미수이자 50 대 이자 수익 50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 기업에게예요. 기업에게는 이미 인식했다. 이자 수익은 어디로 가요? 단기순이로 가죠. 이자 수익은 수익 항목입니다. 수익 항목.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법은 뭐라 하겠어요? 다음 년도 5월 1일 날 이때 인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50 인식한 거를 차감한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송금산입 같은 거예요. 입금 불산입, 송금산입 같은 겁니다. 송금산입 할게요. 아니 입금 불산입 할게요. 입금 불산입 50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입금 불산입 50 나오는지 아시죠?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수익 50 인식했지만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약정 다음 연도 5월 1일 날 그러니까 올해는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이자 수익 50을 인식하면 안 된다. 다음 연도 5월 1일 날 이때 확실하게 받기로 한 날 이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입금 불산입 5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무조정 방법이 나오죠. 기업에게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당기순이익 계산한다. 근데 세법은
입금해서 송금을 차감해서 각 사무소득을 계산한다. 그래서 그 차이 있죠. 기업회계상 수익인데 법인세법상 입금불산입하다. 입금불산 항목인 경우는 입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기업회계상 수익인데 법인세법상 입금인 경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런 식이에요. 기업회계상 비용인데 법인세법상 송금인 경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상 비용인데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인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지금 이 세무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구단 같은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보시면 회사의 회계 처리와 세법상 인식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 조정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 예시 보시면 기업회계에서 매출액 900을 인식했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0을 인식해가지고 수익이 1100이 나옵니다. 900 더하기 200 해가지고 1100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뭔지 아시죠? 이거 회계원리 나옵니다. 어쨌든 이 900하고 200 더해가지고 1100이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세법은 이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원가법입니다. 세법은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다. 기업회계 단기매매증권 시가법이죠. 시가법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 이익 난것만큼 단기매매증권 증가시키고 평가이익 이건 단기손익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회계원리를 다시 본다는 거 봐야 됩니다. 세법은 원가법이다. 근데 기업에게는 유가증권 평가를 단기매매증권 시가법으로 평가했다. 그럼 차이가 있겠죠? 원가법하고 시가법 차이가 뭐예요? 원가법은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로 계속 인식한다. 그러니까 시가 상승하잖아요. 만약 그 유가증권이 뭐 주식 같은 경우 시가가 상승한다. 그거를 세법은 반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세법은 뭐라겠죠? 처분했을 때 그 유가증권을 처분했을 때 이때 손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현주의입니다. 실현주의. 유가증권을 평가를 한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내가 500원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샀다. 취득을 했다고 가정 해볼게요. 500에 사갔는데 기말 되니까 1000원 올랐다. 그러면 500에서 1000원 오른 그 차이가 500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중에 팔았을 때 나중에 이게 800에 팔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얻은 이익은 300이잖아. 300이죠. 500이 아니에요. 300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처분했을 때 그거를 반영해야겠죠. 세금을 만약 부과한다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말에 그 주가 오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코인 있잖아. 코인 비트코인 그런 거 뭐 자기가 안 팔아가지고 뭐 3천만 원까지 갔다. 뭐 코인 하나에. 근데 지금은 뭐 800만 원 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오른 거는 의미가 없어. 자기가 팔아가지고 얻은 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서는 이거를 시가법 해가지고 가치 상승분도 막 이렇게 단기 손익에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자기가 실현된 이익, 주식을 팔아가지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기업에게서 이렇게 200 인식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 200만 원 수입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기업에게는 1100을 인식했지만
여기서 200 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00입니다. 그럼 세법은 900만, 매출액 900 이것만 인식되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매진권 평가 이익 200 이거는 마이너스 200 해가지고 상계시킨다, 없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용 있죠. 비용도 매출원가 400, 업무무관경비 300 있다. 그럼 이것도 매출액만 400 인식한다는 겁니다. 업무무관경비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가 지출한 금액 있죠. 자기가 대표이사가 골프장 가지고 자기 사적으로 골프장 가가지고 돈을 쓴 거예요. 카드 긁어가지고 그거를 법인 경비로 계산했다. 근데 이거는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골프장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 업무하고 전혀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빼줘야겠죠. 300 인식한 거 송금 불산입 300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원가 400 이것만 송금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인식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0 이거를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 빼준다. 그러니까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무관 경비도 송금을 인정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300로 해가지고 상계시켜준다. 상계 이거 없애고 남는 거는 매출액 900 매출원가 400 이것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무조정이 뭔지 아시겠죠? 세무조정은 말 그대로 기업 회계하고 세법과의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그런 겁니다. 입금 항목 전부 세법에서 입금 항목 전부 계산하고 송금 항목 전부 계산하고 해가지고 각 3등 소득을 구한다. 이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차이나는 부분 있죠. 차이나는 부분만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세무조정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는 결산조정, 신고조정, 그 다음에 소득처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운 것도 되게 중요하고 소득처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